자, 우선은 우리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거듭 제곱근이야. 제목이 거듭 제곱근. 자,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부터 복습을 할게요. 자, 3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3이 되는 어떤 수를 3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의 제곱근을 찾고 싶으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3이 된다. 그 어떤 수를 x로 놔서 x제곱은 3이다. 이런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3의 제곱근을 구하기 위한. 그럼 우리가 이 방정식은 이 2차항과 상수항만 있는 형태의 방정식이니까 x는 풀마 루트 3이다. 이걸 풀어버리는 방법을 배웠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7의 제곱근이야. 7의 제곱근은 x제곱은 7이다라는 방정식을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는 풀마 루트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멘트를 조금 바꿔볼게요. 8의 세제곱근이다. 그러니까 어떤 애를 세제곱했을 때 8이 되냐? 그 x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x 세제곱은 8이다라는 방정식을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해결하려면 3차 방정식 이상부터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고차 방정식은 이거에 대한 뭐 근해 공식이 따로 뭐 너네가 교육과정에서 뭐 따로 배우는 것도 없고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만 얘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수분해는 x 3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이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2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얘가 뭐가 세제곱이 됐는지를 갖고 와서 얘네 둘이 요거 연결부호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얘네를 제곱한 애가 여기 양쪽 끝에 오고 얘네 둘이 곱한 애가 요 사이에 들어오는데 걔의 부호는 얘랑 반대로. 기억나세요? 그러면 요 방정식을 해결하면 x는 2라는 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0이 되게 하는 x값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근해 공식으로 구해야 되겠죠. 얘는 x는 짝수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 풀마 요거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루트 안에가 루트 3i 기억나죠? 이거 i 요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제곱근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근이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이 몇 개? 3개가 나오죠. 그죠? 3차 방정식을 풀면요 허근인 거랑 중근인 거 다 포함해서 총 이 방정식의 차수랑 똑같은 개수가 나와야 돼요. 근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16의 4제곱근. 자, 요런 애를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야. x를 4번 곱해서 16되는 어떤 수? 요 x를 찾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아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x 4제곱 빼기 2의 4제곱이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기억 안 나지? 이거 x제곱 빼기 2의 제곱 여기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그 합차 형태로 차수 높은 애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차수를 2로 나눠서 플러스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적은 거를 여기 있는 차수를 또 2로 나눠서 플러스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지금 차수 1이 숨어 있는 거잖아, 그지? 요번에 2로 나누면 이게 차수가 분수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멈추고 여기 마지막에 적은 거를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풀마 2가 하나 보이죠? x값이 풀마 2도 보이고, 자, 얘는 x제곱이 마이너스 4라는 방정식이 될 거예요. 요게 0이라는 방정식은, 그죠? 그러면 이제 제곱을 띄면 x는 풀마 루트 마사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간 거는 i로 밖으로 꺼내야 되고요. 그럼 얘는 풀마 2i다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얘도 지금 개수를 카운트를 해보면요, 얘가 지금 4차 방정식이니까 여기 1개, 2개, 3개, 4개 허근인 것까지 우리가 다 포함해서 그는 총 이 방정식의 차수랑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개념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실근은 몇 개 나오냐? 실근의 개수랑 그 다음에 우리가 실근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실근의 표현 방법, 요게 중요해요. 자, 요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A에 그러면 일반화를 해서 A에 n제곱근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니네가 A의 n제곱근을 구하려면 어떤 x를 n번 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x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을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방정식을 실제로 풀었어요. 실제로 풀었어. 근데 우리가 실제로 풀지 않고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x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애는 얘네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자, 너네가 x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을 풀면요, 여기에다 각각 y는을 붙여서,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라는 방정식 요 함수랑 y는 1이라는 함수랑 교점의 x값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수상수화를 하면서 방정식을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얘는 단순히 방정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봐도 되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풀었었던 요 x제곱은 1이라는 애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y는 x제곱이면 꼭지점이 어디 있어? 원점에 있지? 꼭지점에 원점에 있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y는 1이라는 이런 애를 그리는 거지. 이렇게 얘는 y는 x제곱이고 얘는 y는 1이라는 애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가 둘이 만나지. 만나는 교점의 x값이 곧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나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아, 지금 쳐줘라고 안 되겠네. 이러면 좀 덜 풀릴걸? 이러면 교점의 x값이 1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다 1 넣으면 얘가 1,1이고 여기다 1 넣어도 얘도 1,1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점의 x값을 구하는 게 바로 그럼 x제곱은 1이라는 애는 1의 제곱근을 구하려고 세운 방정식 아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구하려면 그 중에 실근이 몇 개가 생기는지 보시려면 방정식을 세워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가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만나는 점만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에요. 그래프에서 안 만나면 실근이 안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그러니까 여기다가 y 붙인 거랑 여기다가 y 붙인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교점이 몇 개씩 생기는지 조사를 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특히 그 중에 교점의 x값이 요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러니까 두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는 교점의 x값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n이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 얘 그림이 달라져요. n이 짝이냐 홀이냐에 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 번만에는 답을 못해요.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구분을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들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이거 졸면은 끝이야. 자, n제곱근에서 요 n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거다. 자, n이 짝수면요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 얘가 짝수 뭐 예를 들어서 4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0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x에 0 넣으면 0,0 무조건 지나가.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1이죠? 1 집어넣으면요 1이에요. 2 집어넣으면 2의 4제곱 16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16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구조가 x의 값이 부호가 다른 애가 들어가면 y 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가 마치 y는 x제곱의 그래프랑 똑같은 형태로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n이 짝수면은 얘가 y는 x제곱하고 똑같은 형태의 그림이 나와요. 차수가 높아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요런 그래프에다가 선생님이 요 y는 a라는 가로직선을 찍찍 그을 거 아니에요? 이 a라는 애는 가로선의 높이를 조절하는 값이죠. a가 양수면요 교점이 몇 개 생겨요? 얘는 n이 짝수인 경우 요때는 교점이 2개가 생기네요. 그죠? 요때는 교점이 2개. 교점이 2개란 얘기는 실근이 2개란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 a가 0이면요 교점 몇 개 생깁니까? 1개만 생겨요. 1개만. 이거 지금 잘 들어야 돼. 자, a가 0보다 작으면요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랑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자, 이때는 안 만난다. 이때는 1개도 안 생겨.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7에 8제곱근. 그냥 이것도 한글로 쓰지 않고 숫자로 써볼게. 원래 이쪽 몇 제곱근은 한글로 보통 써요. 근데 그냥 이렇게 숫자로 써도 상관없거든? 자, 7에 8제곱근이라고 하면 잘 봐. 우리가 어떤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x의 몇 제곱은 몇? 그치, x를 8번 곱했을 때 7이 나오는 애를 우리는 x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x의 8제곱근은 총 몇 개? 총 몇 개 나와야 돼? 8차 방정식이니까 총 8개가 나와야지. 맞아,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실근인 거 몇 개 생기는지 보려면 뭐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려야 돼. 자, 그림 한번 그려볼 거고 얘가 차수가 어때요? 짝이죠? 그러니까 n제곱근에서 요 n이 짝이면은 2차 함수랑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요렇게 그려질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우리는 y는 7이라는 가로직선도 그어야 돼요. 그러면 교점 몇 개? 교점 2개. 그러니까 8개 중에 실근은 몇 개? 실근 2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실근을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정의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외워야 돼, 정의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만나는 교점의 x값을 실근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애가 서로 부호가 반대고 크기는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y축 대칭이잖아요. 이 그림이. 그리고 얘도 y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교점도 y축 대칭으로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y축 대칭이란 얘기는 크기는 똑같지만 부호만 반대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 n제곱해서 a 되는 값 n제곱근 a. 이해되니? 얘는 이 수랑 똑같은데 부호만 뭐인 거? 마이너스인 거.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근 a.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내용에서도 적용이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x제곱은 3이라는 아까 방정식을 세웠었죠. 3의 제곱근 구하려면. 그죠? 자, 한번 여기 차근차근 해보자. 3의 제곱근이면
뭐 해서 제곱해서 3되는 수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근이 몇 개? 2차 방정식이니까 총 2개. 그러니까 3의 제곱근은 무조건 2개가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실근인 거는 그래프 그려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y는 각각 붙여서 그림을 그리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 y는 3이라는 애도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교점의 x값이 바로 우리가 풀었던 방정식의 해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얘를 이 값을 정의를 하냐? n제곱해서 a 되는 거, n제곱해서 a 되는 거. 자, n제곱, 얘는 제곱이니까 2가 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곱은 2번 곱한다는 거에서 거듭되는 게 값이 2인 거야. 그지? 그래서 2제곱해서 뭐 되는 거? 3 되는 거. 그러면 얘는 그 2제곱해서 3 되는 거 중에 음수인 거.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내용도 다 일관성 있게 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안 배워봤을 뿐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되나요?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던 루트는 요 루트 앞에 2가 숨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이것도 2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2는 안 씁니다. 우리가 제곱근 할 때 2를 안 써요. 안 보여도 2가 숨어 있는 거야. 계산할 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n이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실근이 어떻게 정의되는지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n이 홀수일 경우는 어떻게 생겼을까? 또 한번 보실게요. 자, n이 홀수면 선생님이 그래프 그냥 간단하게 y는 x의 3제곱, 얘가 홀수면은 또 그림이 또 다 똑같이 그려져요. 똑같은 패턴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거든. 자, x가 0 집어넣으면 y는 얼마야? 0. 우리는 그러면 0,0을 찍을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이죠.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거듭제곱 홀수 번하니까 부호가 음수인 거고, 1 집어넣었을 때랑 크기는 똑같아요. 1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는 거예요. 2 넣으면 8 나오죠. -2 넣으면 -8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대충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서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y는 지금 x의 n제곱에서 n이 홀수인 경우를 그려봤고요. y는 a라는 가로선도 그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a가 양수인 경우, 자, 교점 몇 개? 1개. 자, a가 0인 경우는요, 음수인 경우는요, 1개. 자, 이때 전부 다 1개씩 생깁니다. 따라서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n이 홀수면은 실근인 게 몇 개란 얘기야? 1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n이 짝수면은 많으면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어? 실근인 게 2개. 교점이 2개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그지? 이해되세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오늘 풀었던 건데, 자, 8의 세제곱근이야. 자, 8의 세제곱근을 구하고 싶으면요, 우리가 세울 방정식은요, 어떤 애를 세제곱해서 8 되는 수, 요런 방정식을 세울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방정식 푸는 거 보여드렸죠? 얘는 총 근이 몇 개 나와야 된다? 총 3개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럼 총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실근은 몇 개일 거냐? 우리가 요 그림 그려봐야 알 수 있다. 그럼 그림 그리면 x 3제곱에서 얘가 홀수면은 이렇게 그려진다, 그림이. 그리고 y는 8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제? 그러면 이 교점의 x값이 1개만 교점이 생기니까 실근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니네가 이거 세제곱해서 뭐 넣으면 8 돼요? 보이죠? 2 넣으면 8 되죠? 1개.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정의를 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만나는 교점의 x값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듭제곱근이죠? 이 거듭제곱근을 기호로 정의를 했어요. 사실 너네가 알고 있던 거랑 일맥상통하게 지금 정의가 된 거야. 앞에 배웠던 것도 다 써먹을 수 있게. 얘도 정의를 할 거예요. 얘는 n제곱근 a.
잘 들어. 얘도 근데 n제곱근 a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약간 마탱이가 가는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 자, 우리가 8제곱해서 7이 되는 어떤 수를 구하려면 일단 뭐 방정식을 좀 보면 되고요. 걔를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면 8제곱해서 그 중에 실근인 거는요. 8제곱해서 뭐 되는 수? 7 되는 수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프 그림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길 거니까 이거랑 부호만 반대인 이렇게 생긴 거, 그치? 그러면 얘는 이 방정식의 근 아닙니까? 그죠? 근이라는 건요 집어넣으면 이게 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8제곱근 7을 8번 거듭 제곱하면 요 안에 알맹이가 그대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8제곱근 7 중에 부호가 음수인 거를 다시 요 x자리에 집어넣으면, 즉 8번을 거듭해서 곱하게 되면 7이 나와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야. 왜? 우리가 8번 거듭 제곱하면 7 나오는 어떤 수라고 배운 거니까 걔를 실제로 8제곱 해버리면 7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잘 봐. 얘 좀 헷갈릴 수 있어. 자, x-세제곱은 마8이었어. 마8. 그러면 얘도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따르면 얘는 몇 제곱근이야? 여기 세제곱이니까 세제곱하면 뭐 되는 수? 마8 되는 수. 맞아 아니야? 요렇게 써야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얘를 실제로 3번 곱하게 되면 3번 거듭 제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마8이 나와야 돼. 맞아 아니야? 이거 마8인 거는 맞는 거지, 그지 얘들아? 맞아 아니야? 얘는 왜 음수인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잘 봐. 우리가 이거 실근인 거는 요 x 세제곱 그림 그려놓고 y는 마8 그려놓으면 여기서 지금 음수인 게 뜨잖아. 음수인 것도 우리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n이 홀수일 때는. 왜 그러냐면 얘가 마이너스를 달아버리면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나 봐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너네한테 이해는 시켜줘야 되니까 얘를 3번 거듭 제곱하게 되면 부호가 홀수번 거듭 제곱하면 부호가 뭐가 뜨지? 마이너스가 떠버리지.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세제곱하게 되면 마8이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8이면 8이 나와버리지. 우리는 세제곱하면 마8이 되는 수를 구해놨는데 세제곱했더니 8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잘못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홀수인 경우 실근은 그냥 n제곱근 a라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구분해서 외울 수 있겠니? 이해되시죠? 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쓰면 또 이거 막 여러 개 써있으면 니네가 또 지금 졸다가 안 본 애들은 또 모를 거 아니야. 자, 다시. 자,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져.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원점 대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점을 앞점을 딱 박아갖고 180도 회전하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이 포기어지는데 지금 수학 1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게 아니고 뭐 어쨌든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 혹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자, 얘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로선이 어떻게 되든, 즉 가로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A를 어떻게 잡아주든 얘는 교점이 몇 개만 생긴다? 한 개만 생긴다. 교점이 한 개란 얘기는 실근이 무조건 한 개만 생긴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 교점의 x값을 우리는 그냥 n제곱근 a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얘가 음수인 거 양수인 거 상관없이 얘는 한 개만 생기는데 그 한 개를
n제곱근 a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예시를 몇 개만 들어볼게. 너네가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16의 4제곱근 우리가 실그는 거 몇 개 생기는지 물어봤어. 자, 얘는 총 개수는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16의 4제곱근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4개예요 라고 답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4제곱근 중 실근인 거는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그림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y는 이쪽도 y, 이쪽도 y를 붙여서 그래프를 2개를 그리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y는 x 4제곱이라는 거는 이 참수랑 똑같아. 꼭지점이 원점인. 그리고 y는 16이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가로직선. 그치? 그러니까 교점이 2개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점을 뭐라고 나타낸다고? 몇 제곱근 몇 제곱근? 4제곱근. 4제곱해서 16 되는 수. 4제곱근 16 이렇게 우리가 거듭제곱근 기호로 정의를 했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럼 여기는 그 중에 음수인 거.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근데 우리가 4제곱하는 거, 그러니까 4제곱해서 16을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눈으로 볼 수 있어. 2 4번 곱하면 16 나오고 마이를 4번 곱해도 16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2고 이게 마이야. 그러면 우리가 4제곱근을 이 거듭제곱근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런 기호를 다시 처음으로 우리가 정의를 한 거고 기호를 정의를 했으니까 이 새로운 기호에 대한 연산 법칙을 또 배운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n제곱근 a라는 애를 n번 거듭해서 제곱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요 안에 알맹이가 나와요 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루트 3을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배웠어? 요 안에 있는 애가 나오는 거잖아. 3이. 맞아 아니야? 얘도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얘는 뭐다? a가 나와야 된다. n제곱근 a를 n번 거듭하게 되면 n번 거듭 제곱하면 요 안에 있는 애가 튀어나온다. 너네가 중학교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요거랑 요거의 차이죠. 루트를 통으로 제곱하게 되면 a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요. 하지만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간 경우에는 무슨 a? 이거 어떻게 풀어? 절대값 a라고 우리가 답을 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니 이건 뭐 중학교 때 내용이 아니고 우리 수상수화에 맨날 나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거는 다 적어놔야 돼. 아마 책에 없을 거야. 이거 말고 아니 뭐 어디다 써놔. 얘는 책에 있을 텐데 얘가 아마 없을 거야. n제곱근 a의 n제곱. 요 경우에는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됩니다. n이 짝이야. n이 짝수이면 절대값 a. n이 홀수이면 그냥 a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아까 지금 썼던 숫자 중에 이런 애가 있었지. 4제곱근 16, 그죠? 자, 16은 뭐를 4번 곱한 거야? 2나 마이너스 2를 4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얘는 2를 4번 곱한 거예요 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얘는 마이너스 2를 4번 곱한 거예요 라고 써도 돼.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제곱근을 갖고 뭘 할 거다? 연산을 할 거야. 연산을.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중요한 거는 실근이 몇 개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중요한 거고, 그 뒤로는 다 우리가 새로 배운 기호를 갖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호에서 우리가 얘랑 얘가 똑같으면 막 지워버리고 싶어. 지워도 돼. 근데 조심하라 이 얘기야. 얘네 둘이 똑같은데 얘가 짝이야. 얘가 짝이면 어떻게 해?
요 안에 있는 애가 절대값이 붙어서 나온다라고 그냥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요 경우에는 절대값 2라고 쓰면 되고 요 경우에는 절대값 i라고 써도 되고 이 똑같은 2인 거잖아. 그지? 이해되겠니? 자, 세제곱근 마8이라는 값이 있었어. 그지? 세제곱근 마8이면 얘는 마8이라는 값이 마2를 세제곱한 거네. 자, 근데 요 자리가 똑같은데 얘가 짝이야, 홀이야? 홀이지? 홀이면 그냥 지워. 차이를 알겠지? 이게 똑같은 경우에 홀이면 그냥 안에 있는 애가 나오고 짝이면은 절대값 붙여서 플러스로 꺼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연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좀 볼 건데 이거 책을 참고를 해서 연산 공식. 자, 1번 책에 있는 거 유형 2번에 보시면 자, n제곱근 a랑 n제곱근 b. 자, 너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다 이렇게 배웠지? 똑같아. 얘는 그 루트라는 거는 요 n이 몇인 거. 얘 거듭제곱근 앞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루트는 2가 숨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2가 아닌 또 다른 2 이상의 자연수 아무거나일 때도 이 거듭제곱근 앞에가 숫자가 똑같을 경우에는 우리가 루트 거듭제곱근을 한 번만 쓰고 안에 있는 애끼리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루트의 곱셈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다음 2번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 얘는 n제곱근 b분의 a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이건 루트의 나눗셈이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냐? 자, 그 다음 3번 n제곱근 a를 괄호를 쳐서 n번 거듭제곱하면 요 애가 요 안에 있는 지수랑 곱해진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얘는 n제곱근 a에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거듭제곱근이 여러 개가 나올 경우 m제곱근에 n제곱근에 a. 얘는 mn제곱근 a. 얘는 n제곱근 m제곱근 a. 자, 얘는 뭔 소리냐? 우리 거듭제곱근 여러 개 씌워져 있을 경우에 요 경우에는 얘네 둘이 뭐 한 거? 곱한 걸로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써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아니면 얘네 둘이 뭐 한 거? 자리가 바뀌어도 된다. 요런 규칙을 갖고 있어.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5번을 좀 많이 쓸 거야. 다 많이 쓰겠지만 자, np 거듭제곱근에 a의 mp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이다. 얘는 어떤 성질이냐면 우리가 거듭제곱근하고 여기 있는 지수가 같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거듭제곱근과 지수에 똑같은 애를 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곱근에 2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치면 여기랑 여기에 동일한 자연수를 곱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돼? 안 돼? 뭐 3 같은 거 곱하면 어떻게 돼? 3 곱하면 얘 3 곱하면 몇이야? 6. 얘는 3 곱하면 몇이야? 그럼 반대로 거듭제곱근하고 여기 지수랑 같이 약분을 해도 된다는 얘기기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성질. 요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 지수 법칙도 같이 볼게. 자, 우리가 이제 지수를 정의를 할 건데 a의 0제곱은 1. 우리가 지수가 0일 경우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우리가 a의 x제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지수라고 불러. 지수. 그러니까 사실 얘가 미치라고 불리고 얘가 지수라고 불리는 건 알지? 그지?
근데 우리가 얘가 이제 더 특징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표현되면 아 얘는 지수가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수라고 하면 하여튼 요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된 거를 지수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첫 번째 a의 0제곱은 1이다. 얘는 정이야. 정의. 지수가 0이면 밑이랑 상관없이 그 결론은 얼마나? 1이어야 돼. 알겠지? 자 그다음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야. 지수에 음수가 걸려 있으면 음수를 뗀 얘를 떼서 걔를 분모에 갖다 놓고 분의 1로 쓴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2의 3제곱분의 1과 같다라는 얘기야. 뭔 소리인지 알아먹겠지? 돼 안 돼? 이러면 이게 얼마야? 8분의 1이지 그치? 아니면은 우리가 이걸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분의 1로 돼 있는 거는 분의 1을 지우고 분모에 있는 지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한 번에 바꿔도 돼. 예를 들면 2의 7제곱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 얘가 1번이었고 2번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중요해. a의 n분의 m제곱은 이거 지금 n제곱근 a의 m제곱.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거듭제곱근이라고 하지? 맞아 아니야? 우리가 지금 처음에 배운 애 이름이 거듭제곱근이야. 거듭제곱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제곱근이었고 요번에는 그 n이 여러 번 우리가 반복됐으니까 그냥 거듭제곱근이라고 불러. 얘는 우리가 지수 형태라고 지수라고 그냥 부를 거야. 이해되겠지?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지수를 거듭제곱근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자, 얘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nm의 위치가 좀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그럼 니네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기억을 하자. 자, 얘를 요 거듭제곱근만큼 곱하게 되면 누가 나와야 돼? a의 야, 이 씨부랄 a의 m제곱이지? 그 다음 우리가 지수 형태도 봐봐. a의 n분의 m제곱이 있어. 얘를 n번 거듭해서 곱했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이거 곱하는 거잖아. 지수 법칙에서 a의 m제곱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n번 거듭제곱 했을 때 결론이 같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nm을 설정을 해준다 라고 기억을 해도 돼. 아 몰라 하여튼 외워. 이렇게 아이씨 복잡해 그냥. 뭐 이러면 그냥 이것만 외우던가 알아서 해. 까먹으면 이거 병신이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이제 또 슬슬 지랄하려고 또 자세를 잡아야지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연산 법칙. 자 a의 m제곱 a의 n제곱. 여기 연산자 뭐 숨어있니? 곱하기 숨어있지? 자, 밑이 어때 지금? 밑이 어때? 같아. 밑이 같을 때 이게 무슨 연산? 지수의 곱하기 연산, 그지? 곱셈은 다음과 같이 할 거야. a의 m 더하기 n.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해버리면 돼. 밑이 같은 애를 곱할 때는 지수끼리 뭐 한다? 더한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무슨 셈? 밑이 같은 애의 나눗셈이지. 지수 형태, 그지? 이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지수끼리 뺀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다라는 얘기야. 알간? 뺄셈을 한다. 자, 그 다음 요런 애도 있지? 우리가 a의 m제곱을 n번 곱한다. 자, 지수 형태에 괄호가 걸려 있어. 괄호가 걸려서 지수가 걸리면 안에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a의 mn제곱. 이거 너네 중학교 때 한번 배웠었을 거야. 똑같아. 자, 그 다음
AB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지? 얘는 A의 n제곱, B의 n제곱. 얘도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거야. 뭐 새로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괄호가 하여튼 쳐져갖고 밖에 지수가 달려있으면 괄호 안에 존재하는 지수랑 다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지? 그 다음 뭐 분수로 돼 있어도 마찬가지고. 얘도 여기 1이 숨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수 밖에 있는 애랑 곱하면 된다.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15개를 풀 건데 지금 이거 설명하는데 얼마나 걸렸지? 40분밖에 안 떠들었는데